존엄 망각이라는 용어를 한번 같이 보고 싶은데, 여기서 존엄의 본래적인 의미가 뭐예요? 인물이나 지위 등으로 감히 범할 수 없다. 그 무엇으로 그 누구도 감히 범할 수 없다. 이 존엄 물음은 그래서, 그러니까 툭하면 경노하고 툭하면 경노로다가 모든 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아무리 뚜껑이 열리고 감정이 격해져도 상대를 내가 나의 지위나 인물이나 나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감히 범할 수 없는 존엄을 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족의 관계든 사회적 관계든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차이를 만들 수가 있죠. 옆에 짝꿍 한번 얼굴을 보세요. 짝꿍 얼굴을 보고 그런 의미에서 어때요? 뭐 평상시에 이렇게 아주 우아한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감정이 격해지고 그런 어떤 분노에 차오를 때조차도 그 무엇으로도 내가 갖고 있는 그 양세희 씨 내가 이 부모잖아. 그 부모가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 무엇으로도 감히 범할 수 없는 존엄을 생각하면서 관계하는 것. 그게 저는 우리 시대의 이 자원 실천가의 실천의 장에서 모든 인간적인 삶의 규범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실천가로서 우리가 실천적 지혜로서 저는 이 존엄을 이야기해 보는 거죠. 옆에 짝꿍 얼굴 보고 얘기해 봅시다. 어때? 그런 의미에서 정말 나는 그런 존엄의 본래적 의미를 망각하지 않고 실천을 해 왔는지, 아니면 아주 평상시에 우아할 때는 했지만 조금 좀 약간 틀어지면 바로 그냥 내 감정으로 상대를 장악하고 통제해 왔는지 어떠세요? 본인이 아시잖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본래적 의미, 인물이나 지위 등으로 감히 범할 수 없다. 그 무엇으로 그 누구도 감히 범할 수 없다. 이 존엄에 대한 의미. 제가 이제 이 존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항상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래도 양세인 씨 존엄하려면 그래도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어느 정도 뭐가 구비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일종의 평등이라고 그러죠. 이퀄리티,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 존엄은 동일성의 가치가 아니라 동등성의 가치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설명을 드려볼게요. 동일성은 sameness예요. 똑같이 예를 들면 같은 10,000원짜리 하나, 나도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아동수당 또 내지는 노령연금, 기초연금 우리가 동일한 금액으로 이제 수령하잖아요. 동일성의 가치. 그렇게 동일한 몫을 받을 때 존엄하게 대우받고 그게 존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동일성의 가치, sameness의 가치로 어떤 몫을 받거나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닌데, 그러나 존엄은 그 동일성의 가치를 넘어서서 동등성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자, 수능 1등급이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 수능 1등급이 돼야 되겠죠. 내신 1등급이다. 근데 1등급인데 같은 1등급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국어 점수는 조금 떨어지는 평균보다 수학이 좀 높아서 어쨌건 평균을 내서 1등급을 하는 거니까. 또 어떤 친구는 국어랑 수학은 좀 부족한데 영어가 되게 탁월해서 1등급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국영수가 다 그냥 균형 있게 1등급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1등급이지만 그 안에서 국영수의 그 점수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국영수의 점수가 동일하진 않지만 1등급이라는 점에서는 동등함을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센터장님이 오늘 여러분들 수료한다고 하니까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 커피를 딱 산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5,000원 넘지 않으면 그냥 각자 원하는 대로 아메리카노 아니면 라떼, 카푸치노, 카페 모카 등 해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음료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다 하나 주문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나는 아메리카노, 나는 따뜻한 거, 나는 아이스 해서 여기 계신 분들 20-30명이 주문한 음료의 내용이 다 달라요. 동일하진 않지만 다 음료 한 잔씩이라는 동등성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평등하게 되어왔다고 생각하겠죠. 차별받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를 존엄하게 우리가 관계한다, 존엄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용을 sameness하게 뭔가 제공하거나 관계하는 것으로만 보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sameness
값비싼 동일성의 평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점만으로 존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같이 회식을 하는데 엄청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또 근본적인 채식주의자가 있을 때 그럼 같이 회식을 가면 채식주의자는 뭘 먹어야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샐러드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저는 샐러드 괜찮습니다 해서 7,000원짜리 샐러드를 딱 먹고 어떤 분은 저는 불고기 정식해서 15,000원짜리를 먹을 때 그 채식을 하는 분이 불고기 정식을 먹는 분한테 넌 나보다 비싼 거냐고 절대 시비 걸지 않아요. 각자 그냥 한 끼씩 식사를 받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죠. 그게 바로 동등성의 가치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엄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의미에서 좀 설명을 하면 내용의 개념이 아니라 형식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지만 철학 시간이니까 우리는 그동안 내용의 동일성으로 우리의 서로의 어떤 평등이나 존엄을 생각했다면 저는 그것이 동일하지 않고 세임리스하지 않지만 형식으로서 내가 존엄하게 대우받고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특히 행정이 우리 시민을 대하는 행정의 일하는 방식은 동일성에 가까워요, 동등성에 가까워요. 행정은 100% 동일성, 세임리스하게 정책을 디자인합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안 그러면 시민들이 막 항의를 하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행정학 박사를 했습니다만 선진국의 행정제도의 운영 방식과 우리처럼 약간 후진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제도적으로는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은 그런 행정정책과 제도의 운영이 그런 동일성, 세임리스로 정책을 디자인하고 운영하는 것과 그 개개인에 따라 그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내용적으로는 다 다르지만 형식으로는 모든 국민을 존엄하게 존중하는 것에 차이를 갖는 것과 다를 수가 있죠.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실천이라는 것은 생각한 바를 실제로 행하는 건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자원실천의 장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또 주민들이 우리가 뭔가를 전달할 때 우리가 이 내용의 동일성, 이런 세임 동일성으로만 우리가 우리의 실천을 바라볼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뭔가 어떤 우리의 그러니까 재능이 아니라 물질을 나눈다고 했을 때 뭐예요? 똑같은 정말 1.1획도 뭐 100g씩 똑같이 100g, 99g, 101g이 아니라 100g 똑같이 해갖고 내용과 모든 것을 동일하게 해서 우리가 전달해야만 평등하게 한다. 그래야 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분은 예를 들면 여기는 1인 가구고 여기는 뭐 가족이 2명이고 여기는 어린아이들이 있고 여기는 어르신들이 이런 것들을 다 그거를 구별해서 각각에 맞게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관계를 하는 것과 여러분들은 어떤 자원실천에 익숙하세요? 제가 이제 부산에 한번 강의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1인 가구 어르신들 30분에게 매일 점심 때 도시락을 이제 드리는 사업을 해요. 근데 거기서 2년 전부터 이제 제 강의를 들은 건 아니고 그분들이 그냥 고민하면서 자신들이 그 30명의 어르신들의 그 식사를 하는 취향과 또 이것이 동일해요 아니면 달라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전국의 대부분의 이 노인 복지관의 도시락 서비스는 30명이든 200명이든 동일한 찬과 반찬 내용으로 공급이 됩니다. 근데 거기는 그 30명의 그거를 다 해서 다르게 메뉴를 싸고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당뇨가 있는 어르신이기 때문에 흰쌀밥을 드리면 안 되니까 거기는 현미로 해서 이렇게 하고요. 또 좀 건강하신 분은 흰쌀밥 드리고 또 채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야채로 하고 또 몇 끼 고기를 안 드시면 안 되는 분들에게는 좀씩 고기를 놓고 그래서 이거를 다 다르게 그 식사를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정말 되게 경이로웠는데 근데 돈은 그게 많이 안 든대. 물론 조금 비용이 들긴 하지만 이제 그 번거로움들을 본인들이 감당하게 된 것은 우리가 정말 그 어르신들을 존중한다는 것은 획일하게 동일성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성과
다르게 관계를 맺는 거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 제 존엄, 그러니까 그분들은 존엄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그분들을 정말 존중하는 게 뭔가 이런 고민 속에 했던 건데, 이제 저도 그걸 모르고 이제 그냥 존엄복지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자기가 이렇게 해왔던 자시 조직의 그런 실천들이 결국은 바로 이 존엄에 우리가 존엄복지를 했구나를 확인하면서 되게 이제 자신들의 그 실천이 번거롭거나 뭔가 이런 유별난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이 존엄복지에 맞게 우리가 하고 있었구나를 확인했던 거죠. 옆에 짝꿍 한번 얼굴을 보시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최근에 아니면 지금 하고 있던 건 아니면 최근에 했던 걸 서울 떠올려 보실 때 우리가 했던 우리의 자원 실천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이나 활동이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주민들과 또 지역사회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그런 내용이 세임리스하게 전혀 조금의 오차도 없이 동일하게 그것을 뭔가 전달하거나 제공하거나 관계하는 것을 우리가 그분들을 존중하고 존엄하게 대우한다는 것으로 우리의 실천이 거기에 이렇게 갇혀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존엄에 대한 뭐 개념 그런 의미들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각자 자기 스타일, 자기 취향과 선호로 살아가는 것처럼, 나는 나만의 스타일이 있는 것처럼, 또 그걸 우리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당연히 마땅히 그분들이 아무리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삶의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 개인의 고유성을 우리가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뭐 사실은 우리가 실천의 관점에서는 좀 번거로울 수는 있죠. 결국 그게 더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번거롭고 불편하고 또 좀 더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더라도 그것이 온전히 그분들을 존중하는 그런 발런티어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해왔는지 어때요? 우리 짝꿍 얼굴 보고 그동안 나의 실천, 우리의 실천은 어디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100대 0은 아니고 뭐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자, 내가 어떤 실천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20명의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데, 자, 동일성, 세임리스한 몫을 전달하는 그 힘과 에너지와 그 수명이 각기 다른 그 차이들을 잘 구별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면서 다르게 실천할 때의 그 에너지와 어떨 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세임리스 아니면 다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철학은 실천의 힘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결국 그건 뭐예요? 철학의 궁핍이에요. 내가 철학이 없기 때문에 20명을 동일하게 묻고 따지지 않고 똑같이 그냥 분배하고 그냥 제공하는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사실은 하긴 뭐예요? 그게 편하고 양씨 그게 그 군말 없고 더 조용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게 뭐 조용할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를 존중하는 게 아니죠. 그건 정말 그게 행정 편의적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실천할 때 수명과 다르게 관계를 맺으려면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것이 가능한 건 뭐예요? 그게 시간과 에너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철학의 차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단체에 제가 사무총장으로 이제 부임을 했어요. 뭐 그 예산이 뭐 1년에 얼마 크게 안 되는 이제 그런 15명 정도라는 작은 조직이었는데, 제 전까지 사무총장은 직원들의 교육비에 1년에 10원도 투자를 안 했어요. 우리가 시민들의 후원으로 받고 뭐 적자가 있고 하니까 뭐 그런 관사들을 교육시킬 돈이 어디냐 그러면서 각자를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이제 똑같은 예산 구조 속에서 15명한테 1년에 뭐 예를 들면 30-40만 원씩 해서 몇백만 원의 교육비 예산을 해가지고 딱 운영을 했더니 이게 이제 팀장이 딱 그러는 거예요. 이게 총장님 바뀌고 나서 너무, 왜냐면 자기들이 사실은 뭔가 그 직무와 관련된 것을 배우고 싶은데도 그런 교육 예산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 직원들이 자기 돈 써가면서 뭐 이렇게 배우려고 하지 않거든요. 뭐 내가 저녁에 필라테스 등록은 하거나 내가 무슨 뭐 그런 거를 해도 이렇게 내가 이 업무와 관련된 어떤 업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굳이 내 돈 몇십만 원 들여서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런 것들을 기관이 지원해 주니 훨씬 좋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핵심은 뭐였냐면 그때 그 팀장이 했던 얘기죠. 우리 조직이 예산이 없었던 게 아니라 리더가 뭐예요? 이 직원들을 바라보는, 즉 직원들의 성장, 학습과 성장에 대한 뭐예요? 철학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 거죠. 존엄의 의미를 이제 생각해 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가 존엄이, 그 감히 범할 수 없다는 이 존엄의 의미는,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볼 때 저는 이제 칸트의 용어인데요. 이 숭고라는 단어. 칸트는 예술 작품을 통해 느끼는 그 미적인 아름다움을 참 아름답다, 멋있다, 예쁘다 이런 어떤 감정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경애와 경탄으로서 숭고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저는 존엄이라고 하는 것의 본래적 의미, 감히 범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 내가 나의 감정, 나의 생각으로 막 좌지우지하고 막 그걸 내가 통제하고 장악할 수 있다는 생각을 극복하는 게 존엄의 중요한 물음인데, 칸트가 말했던 이 숭고의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감히 범할 수 없음. 그래서 제가 여기 존엄이라고 썼는데, 그래서 이 존엄이라는 글자에 칸트가 원래 쓴 건 숭고라는 단어인데, 그거를 존엄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한번 같이 보면서 감히 범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또 좀 생각해보고 경험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게 뭔지를 이렇게 딱 한마디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느낄 수는 있는 거죠.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이게 철학 수업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레시피, 음식을 만드는 요리 교실이 아니기 때문에, 요리 교실은 그 수업을 들어서 그 레시피를 배우면 그대로 내가 요리를 해낼 수 있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만, 철학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것에 각자의 또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 내가 충분히 그것을 이해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생각한다는 것이 이제 생각하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과정에서의 또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존엄의 본래적 의미,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감히 범할 수 없다. 감히 범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고민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칸트가 말했던 숭고라는 의미, 그것을 존엄으로 한번 우리가 해석해서 본 거죠. 우리가 물론 저도 뭐 여러분도 이렇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러한 존엄의 의미대로 우리가 뭐 자신의 삶이건 우리의 사회적 관계를 살아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3%라도 10%라도,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강의다 보면은 양세인 씨 그렇게 존엄을 어떻게 사냐,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100% 안 되기 때문에 부정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70-80%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보통 이제 부정하죠. 즉 내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의 정도를 생각하면서 이제 폐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물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생수인데 제가 지금 방금 땄습니다만, 이거를 이 상태로 두고 일주일 후에 와서 마시려고 그러면 좀 찝찝해요? 아니면은 괜찮아요? 어떨 것 같아요? 예. 안 먹어야 돼요. 실제로 아마 제가 알기도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이런 생수병 뚜껑을 따면 보통 한 72시간 내에 다 마시도록 보통 권유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생수도 일주일만 둬도 그렇게 마시기가 부담스러워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바다를 보시면, 우리 동해 바다를 보면 지금 일주일이 아니죠. 700년, 7000년이 지나도 언제나 생명의 바다잖아요.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단지 3%의 염분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이게 100%, 뭐 70%, 80%, 저도 50%, 51%는 실천 가능해야 그게 공부하는 의미가 있지 하시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그 생각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70-80%의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만 써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있죠. 요리교실의 레시피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바다처럼 3%의 염분으로 생명의 바다를 만드는 것처럼, 저는 어떤 경우는 그 존엄의 의미를 내가 70-80% 적용 못해도 그것을 내가 적어도 3%는 생각하면서 나의 삶이나 이런 사회적 관계, 또 우리의 발런티어 실천의 자리에 적용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의미가 결코 사소하지 않다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상대의 존엄을 존중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이성의 모든 척도를 뛰어넘는 거죠. 객관화할 수 있는 규정도. 우리가 이제
그 뭐죠? 우리 학생들이 시험 보면 성적을 딱 평가하고 판단합니다만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강의하는데요. 제가 지난 학기 15명 중에 13명에게 100점을 줬거든요. 대학원 강의, 성대 대학원 강의에서 100점을 주는 건 20년 대학원 성립 이래 처음이에요.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13명 줬잖아요. 한 학기 동시에. 누구 시비 걸죠. 왜냐하면 교수 마음이니까 성적 주는 거야. 뭐 법에 금지된 건 아니니까요. 전 처음에 그랬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성적 보고 진짜 누가 문자 왔어요. 교수님 진짜 100점 주셨네요. 그 거짓말 하지 않았는데 저는 실제로 저는 제가 이 강의로 입으로만 저는 제가 하는 대학 학습의 장에서도 내가 학생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규정과 어떤 규칙, 질서만 잘 따르면 그를 저의 감정, 내 말을 잘 들었고 나에게 예쁘게 보이는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강사가, 교수가 감히 범할 수 없는 존엄한 존재로 존중한다는 게 이제 그런 거죠.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경험, 나의 모든 가치로 그를 딱 장악하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운영해야만 나는 속이 편하다고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존엄을 망각한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렇게 유치원 자녀들을 둔 부모들하고 이 존엄에 대한 한번 강의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존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더 정성껏 배려해주고 뭔가 돌봐주고 뭘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거죠. 감히 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의 먹거리, 유기농 먹거리 있잖아요. 우리가 이 생명의 먹거리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상추를 재배하는데 아무것도 가하지 않고 자연이 그대로 준 상추가 좋은 겁니까? 아니면 좋은 약을 타고 뭐 농약 뿌리고 비료치고 막 해서 얻은 상추가 더 좋은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어떤 상추가? 아무것도 가하지 그게 생명 존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존엄을 존중한다는 건 뭘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가 생명의 존엄의 의미죠. 그러니까 물론 방치와 방임이 아니라 우리는 관계의 의미는 또 다른. 물론 존엄을 생각하는 관계는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옳다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뭐를 막 하는 것이 그것이 상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상대의 존엄을 존중할 수 있는 거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누구를 만나든 뭐 그것이 자식이든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나는 누구를 만나면 내가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람을 위하는 그런 우리가 타자지향적인 그런 심성이 있는 분들이 볼런티어하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만나는 우리 이웃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도와주고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선한 의지는 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선한 의지가 나는 누구를 만나면 뭔가 내가 해줘야 내가 직성이 풀린다 라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존엄 망각한 삶을 살고 있는 거고요. 내가 상대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게 있지만 그것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반드시 상대하고 대화하고 상대의 의사를 물어보고 상대와 소통한 이후에 서야 비로소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존엄을 생각하는 실천인 거죠. 존엄하다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의 존엄을 존중한다는 것은 객관화할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맞아요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정리를 하면 이 존엄에 대한 물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상대에게 아무리 좋고 옳다고 할지 그것을 강제하거나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감히 물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함께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일상의 실천도 할 수 있는 거죠.